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참새를 잘 돌보는 티라노는 눈을 떠 주방으로 나갑니다. 어두운 집에 불을 켜주고 밖을 살피러 나갑니다. 아침 7시. 아직도 밖은 어스름하고 찬 공기가 가득하네요. 알제리도 한국처럼 12월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늦게 해가 뜹니다. 보통 8시면 해가 뜨지만 그래도 기온은 한국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5년간 회사를 다니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는 티라노지만 그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역시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모든 직장인분들 힘내시기 바래요. 잠시 후 출근할 참새를 위한 아침밥을 빠르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삼각김밥입니다. 티라노는 꼼수를 부려 쌈장에 밥을 볶기로 합니다. 고추장, 된장, 그리고 참기름을 섞어 쌈장을 만들어 줄게요. 잘 만든 쌈장으로 가볍게 밥을 볶아주고 랩에 올려 모양을 잡아줍니다. 역시 다이소에서 삼각김밥 틀을 사왔어야 했는데 티라노는 조금 아쉽습니다. 맛을 보니 역시 쌈장은 반칙인 것 같습니다. 랩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잘 만들어 봅니다. 조금 모양은 이상하지만 손으로 조물조물 대다 보면 그래도 삼각형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심차게 쟁여온 비비고 김밥김을 꺼냅니다. 도톰한 것이 김밥 싸기 딱 좋아 보이네요. 반으로 접어서 삼각김밥 크기에 맞춰 잘라줄게요. 참새는 조미김이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역시 해외 나올 땐 이것까지 가져가야 하나 싶은 것까지 가져오는 게 좋은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에 올려 모양을 잡습니다. 대충 모양을 잡아보는데 싸늘합니다.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 조물조물 모양을 잡아보는데 역시 이상합니다. 망했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삼각김밥 싸는 법을 검색해봅니다. 어떻게든 수습해서 삼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접시에 올려둡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맛있는 고추잎 김치가 그 모든 실패를 만회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참새가 맛있다고 해줬습니다. 아직 쉴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락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쿠쿠 밥솥으로 만든 갈비찜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전날 밤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기를 물에 재워 핏물을 조금 빼줬습니다. 부위가 낯설으니 물에 한번 데쳐줄게요. 데치기 편하게 고기를 잘 손질하여 잘게 잘라줍니다. 고기는 송아지 스테이크 부위입니다. 한국에서 보던 느낌은 아니지만 뭐 갈비살 달라고 해서 받은 거니 맞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토와 감자 그리고 양파까지 손질한 야채들을 한 솥에 때려 넣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가져온 대파까지 넣어줄게요. 아직도 칼이 없어요. 그래서 과도로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양송이도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요. 고마는 또 왜 이렇게 작은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물에 한번 데쳐준 고기들을 솥통에 넣고 토마토, 감자, 양파 등등 손질한 야채들까지 한 방에 털어 넣어줍니다. 다음은 양념입니다. 진간장, 물, 설탕, 참치액, 거기에 참기름, 마지막은 역시 굴소스죠. 잘 섞은 양념 그대로 밥솥을 옮겨줍니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먹어야 하니 예약 기능으로 설정을 진행해줍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지만 시간을 잘 보고 9시간 예약 만능찜으로 맞추어줍니다. 만능찜 30분 맛있는 요리. 그렇게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국물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먼저 참새를 위한 도시락에 담아줄게요. 맛있는 흰 쌀밥에 갈비찜 한 접시면 한 그릇 뚝딱이겠죠. 저도 점심에 먹어봤는데 풍미가 살짝 부족했지만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잊지 않고 과일도 잘라 담아주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딸기고요. 두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이제 오렌지 하나만큼은 달인급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길게 껍질 한번 끊기지 않고 잘 자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도시락 싸고 아침밥을 준비하는 일들이 1시간 안에 급하게 이루어져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뜨지 않고 우리 참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참새를 위해 고기 파티를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갈비찜은 송아지 부위를 썼는데요. 이건 소입니다. 핏물만 잘 닦아주고 오전에 썼던 쌈장과 함께 먹어줄 겁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호주산, 미국산 혹은 한우와는 다르게 조금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당히 손질을 해주고 올리브유를 넉넉히 넣어 빠르게 구워주겠습니다. 불꽃도 튀었네요. 구울 땐 몰랐는데 말이죠. 현재 직송 양송이와 마늘도 함께 구워주겠습니다. 손은 많이 안 가지만 이렇게 든든한 한 끼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밥은 역시 갓 지은 게 최고니 쿡으로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세척은 수돗물로 최대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줘야죠.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엔 생수를 넣어 밥을 안칩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백미, 후쿠가 맛있는 순식간에 차린 만큼 너무 맛있게 한 끼 식사 잘 해주셨습니다. 벌써 오늘도 하루가 끝이 났네요. 네, 접니다 티라노. 다음날 오늘도 티라노는 부지런히 일어나 참새를 위한 아침밥과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어제의 교훈을 잊지 않은 티라노는 오늘 무수비로 아침밥을 준비할 겁니다. 계란이 없어요. 그래서 스팸만 넣기로 했습니다. 스팸도 안 가져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는 티라노입니다. 요리조리 만져보니 역시 네모가 쉽습니다. 가볍게 랩에 올려 돌돌 말아주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더 이쁘라고 손으로 조물조물 잘 잡아줄게요. 오늘은 특별히 김을 불에 구워봅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로 먹지 못하는 참새를 위해 조금 뒤늦게 먹어도 바삭한 김의 향과 식감이 살아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정말 잘 차려진 아침 밥상입니다. 오늘도 쿠쿠로 맛있는 도시락을 싸볼게요. 오늘의 메뉴는 곤드레밥입니다. 맛을 책임질 양념장도 잊지 않고 만들어줍니다. 후식으로 제철 딸기를 담아봅니다. 맛있는 나물밥 도시락이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보던 예쁜 도시락 사진처럼 버섯으로 하트를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뭔가 맘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티라노와 함께하기 위해 집에 와서 일하더라도 참새는 칼퇴를 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티라노표 마라탕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요.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넣고 맛있게 한 스푼 끓여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밖에서 시킨 것은 잘 먹지 않았는데 티라노가 만든 요리는 항상 잘 먹어주는 참새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잘 불려준 푸주와 신선한 야채들, 하이디라우 소스에 물과 사골코인 육수 두 알이면 국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 석박사님들의 레시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더기를 밥과 함께 조금 먹고 난 후엔 라면도 먹어주겠습니다. 티라노와 참새는 신라면 건면을 참 좋아합니다. 컵라면은 육개장 사발면, 봉지라면은 신라면 건면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잘 먹고 프랑스어를 공부해줍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티라노는 배가 고파 찬장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는 건면과 불닭볶음면, 짜파게티가 보이네요. 오늘 야식은 짜파게티입니다. 잘 익혀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고 순삭해줍니다. 네, 접니다 티라노. 그렇게 정신없던 출근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칼이 없다고 에어비앤비 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뭔가를 잔뜩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방 칼을 달라 했는데 작은 칼만 잔뜩 늘었습니다. 이곳에선 과도로 요리할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 도마와 첩퍼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팩칼로 주말 첫 점심을 만들어 봅니다. 점심은 참기름에 볶은 소고기 묵국입니다. 우선 참기름에 고기와 무를 볶아줄게요. 여기도 무가 제철이라 맛이 좋습니다. 총각무 같이 생겼는데 작지만 알찬 게 아주 맛있습니다. 2인 가족이라 매번 무 절반만 사도 남아서 난감했는데 이런 건 꽤나 좋다고 티라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소끔 끓여 맛있게 먹어줍니다. 밥도 먹었으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주말 오후 12시에서 2시엔 무슬림은 주간 예배에 참석하기에 열린 가게를 찾기 힘들다는 걸 잊었네요. 커피 대신 일단 공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리벡대 공원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이 공원은 1915년 찰스 드 갈랜드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고양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어떤 녀석은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돌아보니 하나, 둘, 셋, 넷, 심지어 9마리의 고양이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예쁜 앵무새도 있었고요. 비둘기도 있더라고요. 왜 키우는진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작은 공원을 순식간에 구경하고 다음 공원으로 향합니다. 나가는 문 앞에도 고양이 천치더라고요. 알제는 언덕길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손질된 관상목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봅니다. 역시나 시선 강탈하는 고양이와 푸른 하늘에 뜬 낮달을 구경하며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역시나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 형태가 신기했습니다. 헉헉대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티파리티 공원입니다. 완만한 언덕 형태의 공원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드디어 고양이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이티 가는 고양이 2마리에 주위에 있던 가족들도 모두 구경 삼매경입니다. 이곳은 알로에를 관상용으로 심어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만보를 채운 티라노와 참새는 도시 풍경과 맑은 하늘을 감상하며 충분히 즐겨주고 이쁜 골목길을 따라 도심으로 첫 외식을 하러 향합니다. 이곳은 알제리의 가장 큰 번화가입니다. 디두슈 무라드는 알제리 독립운동의 영웅 중 한 명인데 한국으로 치면 안중근 거리 같은 느낌인가 봅니다. 그렇게 들어간 식당은 아주 고풍스러운 곳이었어요. 양고기와 새우를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알제리 와인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레드 와인으로 딱 한 잔 주문했는데요. 한 잔인데 아주 넘치도록 따라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아주 신난 티라노입니다. 주문한 양고기와 새우가 한 상 나왔습니다. 고기는 절묘하게 익었고 야채도 식감이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특히 간이 절묘한 게 여기 와서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역시 밥은 남이 해주는 게 최고라고 티라노는 생각했습니다. 참새는 새우를 10마리나 까먹었어요. 머리를 똑 따서 껍질도 잘 벗기고 전문가가 따로 없더라고요. 사실 이날 잘 먹고 나왔는데 집에 가는 택시를 잡지 못해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사람과 차는 너무 많고 심지어 제 핸드폰은 꺼졌어요. 그때 지나가던 알제리 청년이 도와주셔서 겨우 집에 왔습니다. 알제리 사람들은 참 다정한 것 같아요. 어제 하루 고생했으니 아기양이로 힐링해주고 카페로 찾아갔어요. 바나나가 수입품이라 귀하다더니 이렇게 진열할 정도인가 봅니다. 알제리에서 처음으로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과 녹인 초콜릿이 가득한 헤이즐넛으로 만든 쭉이 팡팡 터지는 디저트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맛에 둘 다 그저 행복했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알제리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열심히 회사를 다닐 때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좋은 분들과 재밌게 일했고 분에 넘치는 인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스스로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제 기준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하고 싶었어요. 올해 저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봤어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고 평가하며 판단하기보단 다정하게 응원을 건네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다정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네, 접니다. 알제리 사는 티라노.